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그 큰 기업들은 한 번에 찍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눠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주요 부분만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살짝 짚어본다는 마음으로 현대차가 이렇게 올랐죠. 그렇게 내려갔는데 자,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이 정도까지 규모를 키운 회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거시경제를 빼놓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무역수지나,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현대차는 경기순환주입니다. 경기순환주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원래. 경기민감주나 경기순환주 같은 경우들은 자, 투자하기가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 보일 때 투자해야 되고, 가격이 낮아 보일 때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지죠. 원래 투자의 이 대전제는 뭐냐면, 제가 목감기라서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투자의 대전제는 뭐냐면, 낮은 가격에 사서 제 가격에 파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평가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누구는 가격을 평가로, 누구는 밸류를 평가로, 누구는 뭐 자신만의 뭐 모멘텀을 평가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큰 종목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 62조의 시가총액이 62조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보단 낫죠. 삼성전자는 주가지수 상승 없이는 거의 올라가기 쉽지가 않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주가보다도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렴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 반도체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한미일 트러스트에 약간 묶였죠. 군사 쪽으로. 그러면서 이 무역도 묶이는 바람에 이 반도체 부분이 좀 이렇게 중국 쪽이랑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아진 건데.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있었잖아요. 전기차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갔죠.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달러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현대차 같이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 환차익이란 부분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 점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은 AI로 주도 업종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는 원래 전기차였거든요. 그럼 전기차 관련돼서 2차 전지 쪽은 많이 죽었죠. 이쪽은. 근데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좀 틀린 게 여기서 점유율 면에서 지금은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이 있어요. 처음에 초기, 그 다음에 초기 약간 중반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중반, 그 다음에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상승 이런 곡선이 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이 대중화 측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못 넘어간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불편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얼리 어답터들은 샀죠, 많이. 그런데 그 외에 대중화 측면에서 불편함. 배터리 하나 하려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거 하나랑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혁신이란 부분.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란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측면이 못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앞쪽에서 팔린 대수가 좀 꽤 되죠. 그런데 이 앞쪽에 이 팔린 거의 주로 핵심은 뭐냐 하면 가격 경쟁입니다. 가격 경쟁. 거기서 현대차가 수요를 받은 거고
특히 일본의 그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기차가 이렇게 못 가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올라서 그렇죠. 주가를 많이. 근데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도 판매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격 경쟁에서 좀 앞서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그 라인을 하나도 뭐 줄인 게 없잖아요. 이게 기존의 라인을 줄인 게 없고 기존의 라인을 없앤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 부분에서 현대차가 요 정도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빈자리를 차가 대신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상승이 계속 오래 지속된 거냐? 추세적으로만 보시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요 문제가 지금 금리 인하가 무조건 주식 시장에서 좋다고 얘기가 되지만 그 부분이 좀 틀린 게 원래대로라면 원래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는 원래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돼서. 또 하나가 뭐냐면 물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금리를 올리자니 요게 걸리고 금리를 내리자니 요게 걸립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더 높죠.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요 물가 부분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 측면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완성차 업체의 미래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같은 가격이면 뭘 사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CPI, 즉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만큼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예상만큼 내려오면 올라갈 때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도 큰 규모로 내려갈 거거든요. 솔직히 자이언트 스텝 얘기할 때 이런 스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금리 역사를 다 공부해봤지만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 대선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생각해야 되냐 하면 현대차는 일단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호재나 이슈만으로 주가를 띄우기에는 너무 큽니다. 시총이.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예측 가능한 그 수준으로 좀 아셔야 되는 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뭐 계속 찍을 테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 게 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여지가 커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일단 뒤로 미뤘기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순간 현대차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은 이게 지금 싸 보이잖아요. 싸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말해서 이게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절대적인 평가가 있고 상대적인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수준주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싸 보이는데 원래 비싼 거고 비싸 보이는데 싸 보이는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물론 진짜 싼데 싸 보이는데 진짜 싼 것도 있죠. 비싸 보이는데 진짜 비싼 것도 있어요. 요 경계에서는 잘 구분해야 되는데 현대차는 지금 싸 보이니까 근데 싸 보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아주 현대차의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정 정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건데 요 부분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일정 정도 덜어내시는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이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자, 15만 원에서 24만 9천 원까지 올랐죠. 계산기 갖다 놓으면 자, 24만 9천 원에서 빼기 자, 15만 0,500원이죠. 는 나누기 15만 0,500원. 65% 오른 거거든요. 이게 원래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면 이런 차 업종들은 막 템버거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0배, 20배 이런 거.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시장이 뒷받침 됐을 때. 근데 현재 시장은 이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요거는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기순환주는 내가 우량주처럼 장기간 묵혀서 들고 가야지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삼성전자랑은 틀려요.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호황기, 뭐 슈퍼사이클이 있고 있다고 하지만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 기업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일부만 지금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 어차피 영상은 계속 찍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